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원래 사실 그 영상 하나를 찍어 놨다가 지금 영상 하나를 40분짜리가 영상이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올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한 이틀 전쯤에 또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올리게 되고 나서 이제 또 한번 현타와 좌절을 한번 하고 다시 지금 촬영을 합니다. 한 이틀이 한 2, 3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뭐 조금씩 녹여서 하도록 하고, 제가 이번 그 영상을 통해서 공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 게시물란에다가 어제인가 이제 제일 최근 게시물에 올렸는데 뭐냐면은 미술 독서 모임을 인원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한 그 클래스당 저를 제외한 3명이 정원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임 겸 수업 겸 해서 되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게 그럼 제가 기획을 한 그런 수업이자 모임 겸의 그런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고 한 달 세션이 4회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4회에 해당하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비용은 입시 수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현격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딴에서는 뭐냐면은 저의 뭐 용돈벌이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저는 좀 물론 제가 많은 학생분들과 많은 다른 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서 저의 역량 부족으로 그렇지만 조금 더 폭넓게 사정이 어렵고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소정의 참여비 혹은 수업료 정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를 배워가고 이제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작업을 하면서 뭐 이렇게 크리틱도 좀 받아보고 이런 거 치고는 정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일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확 낮춰서 책정을 했고 그만큼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저한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입시 수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주최하고 제가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비중이 좀 더 크겠지만 같이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형식이고 큰 틀은 책을 읽어오고 제가 책을 선정을 해 드릴 거예요. 저는
그 상시 새로운 책을 찾아다니면서 읽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책들을 창작자로서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들을 제가 엄선해서 추천을 드릴 거고, 그때그때. 그리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는 이걸 보면 좋겠다 해서 좀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첫 번째 시기에 참여할 때는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이 어느 정도 제가 좀 포맷을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으면서 이제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좀 여러 분야로 넘나들면서 이것저것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 포맷이고요. 책은 정말 다방면의 분야에서 아마 읽게 될 거예요. 문학, 철학, 역사, 그다음에 뭐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문학, 철학, 역사, 인문학죠. 문사죠. 제가 이제 이과 계열 책은 그 어차피 읽어도 이해를 못해서 이과 계열 책은 제가 거의 안 읽는 편이라 이과 계열 책은 안 읽을 거고요. 인문학 계열 책은 여러 가지를 아마 같이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간단하게 제가 만났을 때 이제 한예종에서 제가 수업을 받았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워크샵 혹은 간단한 작업을 해볼 수도 있고, 짧게 뭐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뭐 매번 만날 때마다 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주된 흐름은 책을 읽고, 좋은 양질의 좋은 책을 읽고 창작자한테 준,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뭐 간단한 뭐 세미 작업이나 드로잉들 이런 거를 가져와서 이제 서로 크리틱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그런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볼 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포맷은 온라인 줌으로, 구글 미팅이나 줌으로 만나겠지만, 간간히, 이것도 규칙적이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 한번 뵙고 뭐 얘기 나누는 게 좋겠다 하면은 제 작업실이나 아니면 뭐 공간 대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 뵙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는 그렇게 큰 그 부담이 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도 큰 부담이 없는 정도로 제가 측정을 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면, 제가 게시물 올려놓은 거 이제 보면은 아마 나올 건데, 첫 번째는 미술 작업이나 이제 작품 창작, 미술 관련해서 창작을 하고 싶은데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학교를 나와서 그런 분들 참여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되게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학부로 다니고 있는데, 학부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 뭐 창작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예상과 달라서 조금 진짜 창작 과정이나 아니면은 조금 미술 자체를 공부해 보고 싶거나,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자기 작업 노트도 정리해보고 이러고 싶은 분들, 미대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부족함,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뭐 이제 창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보면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입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도 입시생들은 일주일에 뭐 한 권씩 되게 비교적 좀 빡세게 이렇게 읽히는데, 꼭 다 읽지 않아도 뭐 한 2주에 한 권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책 분량이나 길이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미술 창작 뭐 세미 훈련 혹은 미술 창작 필라테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편하게 참여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좀 서로 이제 잘 맞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 명이 정원인데 지금 그 두 분이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은 지금 메일로 오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학부생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저랑 이전에 한 2년 전쯤에 2, 3년 전쯤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었던 그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근래에 다시 어떻게 우연하게 연락이 닿게 돼서 수업을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때 그분이 수강료를 냈던 것보다도 지금 물가도 오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서 그때보다도 훨씬 낮아졌어요, 지금 이 참여비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학생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비용이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최소의 그 수고비 정도만 받고 이제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뭐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내가 그래도 좀 이것저것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좀 그려보고 아니면 좀 만들어보고 해봤다 그러면은 그거 같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서 이제 어떤 분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작업하시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뭐 간단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그냥 본인이 작업했던 거 뭐 사진 찍어놨던 거나 아니면 뭐 작업 노트나 뭐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되고, 아예 그냥 나 한 번도 작업 안 해보고 미술 창작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냥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번 첫 걸음으로 한번 이렇게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 포트폴리오가 없겠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 보내고 그냥 메일만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3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제가 한번 수업 겸 창작 모임을 이끌어 가보려고 하는데, 최소한도의 수고비 정도만 받고,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번 영상은 이제 요거 알림을 드리려고 이제 찍은 게 큰 건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번 영상에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좀
짬뽕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일부 그 모임 알림으로 이제 일부 전달된 건 끝났고 이 뒤에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아마 제목은 영상 제목은 그 안내의 영상 제목으로 올릴 건데 그리고 물론 입시 수업이긴 했지만 잠깐 만나서 한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던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뭐 수고비를 받지 않고 그냥 1회 이렇게 상담만 그냥 해준 적도 있어요. 무료로 거의 2시간 가량을 좀 해준 적이 있는데 몇 차례 몇 명 해준 적이 있는데 수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만족했거든요. 저랑 같이 그 미술 수업을 했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예종을 다니거나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면 그 이전에 뭐 이렇게 미술 수업이다 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형식의 그런 느낌의 수업이나 모임일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제 대학에서 수업하는 방식과 좀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예종 조형예술과 수업을 살짝 맛배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에서 오바주를 한 게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두 번째 그 이전 40분짜리 영상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학생분들 일반인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밤에 잘 때 꾸는 꿈 그거 말고 우리가 나 꿈이 있다 그 다음에 꿈을 이루고 싶다 할 때의 그 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꿈이 사라지고 꿈이 없어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학생들도 뭐 예를 들어서 꿈이 뭐냐 약간 뭐 그 꿈이라는 단어에 어떤 되게 오글거리는 이미지가 있죠. 무슨 꿈이야 뭐 유치원 초등학생 때나 뭐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보면 좀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노는 거는 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아니면 변호사가 될 거야 뭐죠? 또 잘 나가는 소위 돈 많이 번다 잘 나간다 하는 직업 뭐가 있죠? 또 뭐 법조인이 될 거야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약사가 될 거야. 그 뭐지? 회계사가 될 거야. 이런 것들.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할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랑 꿈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작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작가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작가는 직업이 있는 분도 할 수 있는 게 직업이고 직업이 없는 분도 할 수 있는 게 작가고 직업이 있는 분 없는 분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게 작가예요. 작가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작가를 한다고
고정적으로 돈이 나오고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죠. 뭐 이제 전속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갤러리랑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작가라는 사람들은 직업과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차원의 직업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어는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는 꿈이 아니지만, 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후학을 양성하고 싶어는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서 제가 또 감명 깊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전에 제가 최태성 역사 강사 선생님을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그 최태성 선생님이 그랬어요. 직업은 꿈이 아니고, 그러니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제 언어의 품사로 치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직업이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쳐서 자신의 후학을 양성하길 바라는 건 꿈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어떤 그런 꿈이 현실에서 그 어떤 직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선생님인 거죠. 혹은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지 않고도 그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기반을 해서 본인의 꿈들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나의 꿈, 내가 이루어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학생분들은. 얼마 전에 1차 시험도 끝나고 이제 뭐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뭐 할 텐데, 절대 다수가 결과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그 정도인데, 거의 1차가 보니까 최종 경쟁률이 20대 1인 거지, 1차만 따지면은 그래도 한 8, 9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합격하는 거잖아요.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그럼 8명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거기서. 맞나? 그 비율이? 그냥 8명이라고 칩시다. 8명, 9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하는 거고, 나머지 7, 8명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경쟁률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절대 다수 중에 1명인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떨어진 거지만, 그만큼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합격하기가 쉽지 않죠. 예종은 들어가기 정말 힘든 학교야, 사실. 준비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빡빡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마당에 어떤 그렇게 결과를 받은 친구들은 한번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종이라는 조형예술과 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중간 딸이어야 되는 거야. 한예종 조형예술과는. 한예종 조형예술과가 자기 꿈의 종착지면은 가서 멘탈이 갈려요. 꿈이 사라져 버리니까. 꿈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지, 꿈이 뭐 뭔가를 딱 쟁취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건 사실 꿈이 아니지.
꿈이 아니고 그냥 어떤 제도의 일부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의 일부죠. 그러니까 달성되고 그게 끝날 수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게 진짜 꿈이라면은 완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나 서울대 들어가는 게 목표야, 꿈이야. 그럼 서울대 들어가면 그 꿈이 사라지잖아. 이뤄냈으니까 그건 꿈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종에서, 그것도 한국이라는 사회 점점 좁혀지죠. 확확확. 아시아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것도 남한이라는 사회 내에서의 제도 중 하나잖아요, 서울대는. 그런 거 말고 꿈이라는 거는 그걸 보고 평생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것이 꿈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사람이 가고요. 그 성취를 얼마나 이루느냐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요, 사람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그것 중에 하나가 꼭 한예종을 가야 되는 거다, 조용했을 가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은 다시 시험을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이 길을 벗어나서 정말 자기 꿈에 맞는 다른 거를, 그 방향에 놓여있는 다른 길을 찾는 것도 현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입시가 사람을 실제로 굉장히 피폐하게 합니다. 망쳐요. 그러니까 장기 입시를 하는 거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한 3번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3번 정도까지. 3번 정도도 피폐해져요. 근데 그 이상은 좀 독이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3번 이상 했거든요. 물론 예종은 한 번에 붙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뭐 서울대니 홍대니 뭐 이렇게 하면서 나이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자존감도 많이 갉아먹히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20대 때 즐길 수 있는, 그다음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공부한다, 뭐 시험 입시생이다 랍시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도 나는 어떻게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면 훌훌 털어버리시는 것도 용기다 라는 거죠.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어제 이제 제 동료랑, 그 학교 졸전 같이 한 동료랑 제 작업실에 놀러 와서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한예종 조형예술과 다니는 친구들 중에 실제로 과외하고 수업하고 이런 친구들이 꽤 있대요.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왕왕 좀 있나 봐요. 근데 그 수업하는 친구 중에 이제 그 어제 왔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과외를 하는데 3년 만에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과외를 해가지고 1년째 2년째 다 떨어지고 3년째나 해서야 붙었대요. 그것도 한 명. 한 명 이상 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수업을. 저는 그 친구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과외 수업을 들었던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되길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했을까.
보통 학생들은 이제 뭐 1년도 아니야. 그래도 한 1년도 아니고 한 대충 6개월 정도 1년도 안 준비해 놓고 이제 하고 나서 이거 별로네, 수업 별로네, 그러고 나가거든요 다. 보통은 자기가 결과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예종 시험 준비하는데 안전하게 합격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데 시간을 많이 안 써요. 한예종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안 쓸 뿐더러 본인이 수업을 듣는 그 수업에도 별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현역들은 하죠. 현역들은 특히 예고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집 형편이 좀 괜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하니 걔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만큼 더 많이 하잖아. 돈이 뭐 그만큼 저기 쏟아부어서 하는 거지만 그만큼 많이 그리고 수업도 많이 듣고 하면서 준비를 더 빡세게 많이 하니까 걔네들이 들어가는 거고, 예종에서 예고 애들의 비율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일반고에 비해서. 저는 심지어 검정고시잖아요. 검정고시 출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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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고 어지간하면 예고 나왔다고 보면 돼요. 어지간하면. 근데 왜 그러냐? 자본의 힘이죠.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그만큼 수업도 많이 듣고 그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하는 거죠. 그 시험 준비에 그렇게 쏟아부어서 이제 어떻게든 들여보내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더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그런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내내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종 시험 준비를 시키면서 항상 걸렸던 게, 제가 입시 수업 가입비는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비싸게 받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비싸게 받는 친구도 있구나. 나보다 경력도 더 안 되고 나이도 훨씬 어린데도. 저는 이제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학원에서 이제 일한 경력도 워낙 많고,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싼 건 또 아닌가 뭐 이랬다가도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마 학생들한테 더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데 그 기본 수업 외에도 수강료를 좀 더 내고 더 나와라 라고 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돈 더 벌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또 나오는데 그냥 나와라, 저도 시간을 엄청나게 거기 많이 쏟다 보니까 그냥 나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이 참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저랑 이번에 같이 했던 친구들도 결과가 그리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마 한 8개월 정도 준비했을 거예요. 7, 8개월 정도. 1년을 안 했죠. 7, 8개월 정도 하면은 1년까지도 4개월이나 더 남잖아요. 7개월 같은 경우는 5개월이나 더 남고, 절반 좀 넘게, 1년의 절반 좀 넘게 준비한 건데 모자르죠. 시간이 모자르지. 어쨌든 그 친구들이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강료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DC를 해가지고 뭐 제가 좀 이렇게 그 이전보다 기초 실기력 쪽에 조금 치우쳐가지고 좀 어떻게든 실기력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또 예고 학생들이나 그림 오래 그린 사람들에 비해서 이 기초 실기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좀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그 경우 제외하고는 그 친구들은 그 이전에 저랑 했었던 친구들이니까 걔네 말고는 좀 이 학생의 합격 하나만 보고서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려고 해요. 그 입시 수업에서 이제는. 그래서 더 나와서 수강료를 더 내고 뭐 하더라도 더 나와서 해야 된다. 합격까지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하지만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서 좀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제 눈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동료랑도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서울예고 나온 친구랑 제가 기초실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저도 미술학원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 그림 오래 그렸다 보니까 근데 제가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기초실기가 너무 지겹고 이제. 그래서 그 친구랑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2인 체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실기 파트를 그 친구가 맡고 이제 내가 예종 문제풀이 머리 여는 거나 작업이나 관련된 걸 좀 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뭐 이리저리 뭐 또 샜는데, 저는 예종 수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저의 경제 생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앞전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작업을 하는 거, 제가 좋은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꿈도 있지만 좋은 작가를 양성하고 키워내는 거에 대한 꿈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물론 그게 저의 경제 생활이 되기도 하고, 저는 거기서 조금 그래도 보람과 가치를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로서 작업이 어떤 작품 세계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가 양성, 그러니까 교육, 미술 교육,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꿈과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어 공부를 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외국어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그래도 한 4, 5개국어 정도는 하면서 유창한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그냥 원문을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읽고 겪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유학이기도 하고, 저는 유학에서 기대하는 게
그 나라 가면 대단히 뭔가 잘 풀리고 그 나라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뭔가가 있고를 기대하지 않아요, 별로. 그다음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게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를 조금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에 강한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미국이 아니라. 물론 미국이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미국의 문화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다 이제 형편도 되고 다 이렇게 다 좋으면은 다 웬만하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미국 대체제로 다른 데로 가거나. 근데 저는 모든 조건이 맞아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진 않을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활동 무대를 미국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조금 더 넓히고 다지는 차원의 배경이 미국인 거는 별로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와 저의 꿈 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뭐 한 30 몇 살까지 살아보니까 공부를 하면 보고 듣고 수업도 듣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뭐 강연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어딘가 쓰여요. 어딘가 쓰이고 다 자기 몸 안에 남아 있어요. 까먹은 것 같아도 비슷한 걸 다시 보면 이렇게 다시 리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거는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 중에 제가 아직까지도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은 뭐냐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는 많이 무시하고 까먹었지만 말 안 들으면서. 근데 저 안에 새기고 있는 건 뭐냐면, 너 몸에 치장하고 네가 먹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너 몸에 감싸고 이러는 거는, 그리고 이제 너가 번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지만, 한순간에 다 무가치하게 될 수도 있지만, 너 머릿속에 들어간 거, 너 가슴 속에 들어간 거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좀 새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생활에서 버는 돈의 80%에서 90% 정도는 공부하는 데 써요. 책 사는데, 혹은 뭐 강의를 듣거나. 저도 수업을 하지만 저도 강의를 듣는 학생입니다. 강의를 원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유료로 돈을 쓰거나, 혹은 책을 사거나 원서를 사거나 그 외국어 공부하는 참고서를 사거나 노트를 사거나 작업 노트, 드로잉북을 사거나 재료를 사거나 이러는 데 다 써요. 저는 옷과 술, 그 다음에 유흥 같은 거에 돈을 안 쓴 지 지금 거의 한 10년 다 돼가요. 제가 새로 생기는 새로운 옷은 다 제 여자친구가 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돈을 아예 안 쓰다 보니까 고맙죠, 저도.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건강 관리도 좀 해야겠다 해서 뭐 운동하는데 조금 쓰고,
그래서 뭐냐면 학생분들이 예를 들어 저랑 같이 해서 저한테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내는 거가 그대로 학생들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그 순환 구조로.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에는 또 돈을 쓰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기본적인 생활비. 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막 이렇게 치장하고 옷 사고 유흥을 즐기고 제가 즐기는 데에 쓰는 거는 정말 정말 손톱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이 사라졌어요. 물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는 있지만 이제 허영으로 채우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지적 허영은 좀 심한 것 같아. 지적 허영 심은. 그거는 이제 목마름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돈을 써서 하는 것들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학생분들은 시험이 끝날 마당에 잘 한번 2차 준비, 3차 준비 해야 되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시험 봤나? 시험 안 봤겠죠 아직? 열심히 하시고 1차 떨어지신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다음 내가 어디에서 나의 효능감과 나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는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거기 저랑 같이 아주 최소 한도의 비용만 들여서 저랑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고 활동을 같이 하면서 찾아가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한번 이제 운용을 해보고 조금 제가 핸들링이 좀 된다, 조금 여유가 더 생긴다, 익숙해져서 그러면 이제 한 클래스 정도로 좀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일단은 한 클래스 정도만 운영을 한번 해보고 반응들이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본 다음에 좀 경향이나 뭐 들으시는 분들 성향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3명 정원이 차면은 이제 그 이상 초과되는 분들은 당분간은 참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 또 공지를 드릴 거예요. 뭐 몇 달 해보고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다려 주시고. 근데 저도 이번에 돌아오는 해에 또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외국어 공부 때문에 매달 수업 듣는 거가 있어가지고 돈이 계속 나가고 있고, 저 역시도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올해 초에 또 큰 돈을 들여서 또 외국어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뭔가를 배우고 이러는 데에는 너무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적극 투자해서 뭐 괜찮은 선생님, 괜찮은 책 이런 거에는 적극 투자를 해서 내가 배우고 나오는 게 있고 그만큼 많이 느꼈고 나한테 많이 남았으면 그 돈의 값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읽고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좋은 작업도 많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봐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근래에 구독자분이 또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찔끔찔끔씩, 아주 찔끔찔끔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그리고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뭐 이제 거기다가 답글을 제가 보일 때마다 뭐 눈에 띄는 것들은 몇 개씩 남겨드리긴 하는데, 뭐 못 남길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채널이 좀 작고 보는 사람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기억하거든요.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시는지, 그 다음에 그 댓글들도 얼마 안 돼서 다 보여요. 저한테 알림으로 다 뜨기 때문에 다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거나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에 또 달아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